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셨어요. 그래도 친정오빠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데다가 고연봉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병원비 부분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수입이 넉넉지 못하고 저도 친정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다니지 못하는 대신 아르바이트식으로 단지 내에서 학생들 몇 명을 구해 과외를 하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딸된 마음으로 병원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많이 해드릴 수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 말쯤부터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셔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 머무시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있고 그 이후로 매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고 저희들 볼 면목이 없고 고생만 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만 하세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 돌아가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요. 저희들 욕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우리 가족들 전부 마음을 먹었거든요. 시댁은 이런 우리 집 상황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아요. 결혼 전부터도 사실 아버지 아프신 것 가지고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식을 올린 후에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더 챙겨야 한다고 하시며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아버지 챙겨드리는 걸 마음의 짐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시며 눈치 아닌 눈치를 주셨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던 얼마 전이었어요.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더는 손쓸 도리가 없다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떠나셔도 병원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종하시는 순간이라도 지켜드리고자 저희 친정가족들 모두 스케줄을 비우고 일주일 내내 같이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남편은 적어도 제가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 출근하고 나서 병원에 오며 가며 하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켜드린다면 저한테 큰한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적같게도 거동도 똑바로 하지 못하시던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혹시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겠냐는 물음을 던졌지만 병원 쪽에서는 그럴 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마음은 아팠지만 병원 쪽에서도 저희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걸 택한 거라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몰라보게 상태가 좋아지신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상황이 오히려 남편과의 불화를 만들게 되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이십니다. 아직도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고 저도 결혼하고부터는 시어머니 따라서 많이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작년 말쯤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면서 팔과 어깨를 크게 다치셨어요. 아직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많이 나아진 상태이고요. 뼈 붓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이 저희 아버지가 계신 병원과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버지와 시어머니 병실을 오며 가며 두 분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켜드리는데도 아프신 저희 아버지보다는 제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 아들이 밥을 굶지는 않을지 애밥은 먹이고 온 거냐며 걱정을 하시는 모습에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무튼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니 저도 하고 있는 과외 스케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가족들보다 이웃들이 저를 더 챙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한동안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에 자식들 중간고사 준비가 최우선순위일 거라 생각했던 학부모님들은 뭘 그런 걸 우리들 허락까지 받으려고 하냐며 제 사정도 전부 이해해 주셨고 과일이며 뭐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동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신 건 다행이지만 병원 쪽 말에 따르면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 누구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 때는 과외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번 달은 수업도 잡아놓지 않은 상태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오빠는 연휴에도 꼭 회사에 출근을 했어야 했고 이번에 휴가를 미리 당겼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는 퇴근을 하고 나서야 병원에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병원비 부담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일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도 동네 장사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연휴 특수가 껴서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고요. 병원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가피하게 오후까지는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저라도 아침부터 계속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있던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낮 동안만큼은 제가 자리를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날에 저는 혼자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드릴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짐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건가 생각을 했나 봐요.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서서 먼저 큰 집에는 가지 말고 이번만큼은 장인어른 곁을 지켜드려야지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제가 병원으로 향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짐 챙기고 있는 저를 보고 왜 자기 옷은 하나도 안 챙기고 제 거만 챙기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남편에게 저는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는 큰 집에는 가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큰 집을 안 간다고 하는 말이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와 오빠가 오후나 돼서야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저라도 있어야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제가 지난주에 수업 몇 개를 취소하면서 가게 수입에 지장까지 준 걸 감수했는데 이젠 집안 행사까지 빠질 생각이냐고 되물었어요. 큰 집 가 있는 동안 혹시 아버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기 가서는 제 마음이 편하겠느냐 했더니 장인어른이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냐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며? 라고 말하며 명절은 가족 행사이니만큼 상황 봐서 하루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우기기 시작하네요. 단 하루를 가 있던 1시간을 가 있던 간에 이런 상황에 거기에 있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일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말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도 아직 불편하신데 가지 않느냐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큰 집 가서 음식을 혼자 하게 만들 셈이냐면서 명절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며느리도리를 다 하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명절 연휴가 주말까지 껴서 긴 편인데다가 장모님이나 매형이 퇴근하고 가 계시면 됐지. 그걸 너까지 가서 온 가족이서 또 지키고 있으려는 거냐고요.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몸 불편한 우리 엄마 혼자서 큰 집 일거리 독박쓰라고 하는 거냐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제가 아버지 병문안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몇 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먹이면서 이참에 우리 엄마 크게 한번 먹이려고 계획한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아픈 걸로 왜 시어머니 한 번 먹이려고 하냐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진짜 속상한데 어머니나 오빠한테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효녀노릇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헷갈려서 미쳐버릴 지경이네요. 정말 속만 타들어가고 어디다가 속 시원히 말도 못하겠고요. 후기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이제서야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아무튼 남편 고집을 아무래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가장 바쁘실 연휴 바로 전날에 오후에 일 마치고 온 오빠와 교대를 하기로 하고 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오빠와 엄마가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어머니가 오전 동안 잠깐 일을 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다시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제가 큰 집에서 병원으로 곧바로 가기로 조율을 했어요. 제가 꼭 큰 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머니도 남편에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을 테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며 이해를 해주셨어요. 오빠도 이럴 때 연휴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미안한 상황이니 저보고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하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해줬어요. 큰 집으로 가야 하는 당일 저녁, 오빠가 병원에 도착하고 저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아쉬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하는 기색단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정말 가는 길에라도 혹시나 마음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 고집 한 번을 꺾어주질 않았습니다.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병원에 일찍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저보고 병원엔 안 있고 여긴 왜 왔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으스대듯이 제가 오늘도 병원 가서 있는다는 걸 엄마 생각해서 내가 데려왔지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한테도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념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뺨을 세게 올려치시더라고요. 짝 하고 남편의 따귀를 올려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시가쪽 큰 집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고개를 전부 다 돌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앞에다 두고 노발대발하셨어요. 비싼 돈 주고 공부시켜놨는데 그 머리로 생각도 할 줄 모른다면서 개똥도 약에 쓴다는데 네 대가리는 약으로 쓸 개똥보다도 모자라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도 네 체면 차릴 일 생기면 거기 가 있을 거냐고 무슨 칭찬을 듣고 싶어서 며느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들이며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고,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고 엉엉 우시면서 불편하신 팔로 남편 등짝을 계속 내려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때려봐야 남편은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시간 낭비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며 과일 몇 개를 챙겨주시더니 택시 타고 빨리 가라며 쌈짓돈 10만 원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있으니 명절 느낌이 난다고, 병실에서 명절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또 저희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그 주 주말 밤, 아버지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을 만큼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죽을 죄를 졌다면서 친정까지 찾아와 저희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사죄를 했고요. 저는 아직 남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방 안에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쯤 하면 남편을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도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할 것 아니냐며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제 마음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있을 시어머니 생신 때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진 남편을 다 용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도, 사연 들으시고 자기 일처럼 같이 화내주신 분들께도 전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챙기시는 한 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